우리가 흔히 성공한 기업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고독한 천재 같은 모습이요. 그런데 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정말로 소수의 천재들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성공 뒤에 진짜로 숨어 있는 심리적 엔진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기업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걸까요? 타고난 천재성?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성공의 진짜 핵심은 어떤 성격이나 운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고나는 특성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핵심 엔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성공적인 기업 활동의 가장 중심에는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아주 강력한 행동의 순환,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네 단계가 바로 그 계속해서 돌아가는 엔진이에요.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기죠.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맨 처음 세웠던 목표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고요. 사업이 성장하는 내내 계속 반복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그럼 기업가들은 이 행동의 순환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 말하자면 두 가지 다른 사고방식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인과관계 논리인데요. 이건 목표를 먼저 딱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을 모으는 방식이에요. 마치 요리책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요리하는 계획과와 같죠. 반면에 효과 창출 논리는 내가 지금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적응가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로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효과 창출 논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감당 가능한 손실 원칙에 따라서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모든 걸 다 잃지는 않도록 아주 영리하게 베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뛰어난 기업가들은 상황에 맞춰서 이 두 가지 논리를 아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변 환경이 좀 안정적일 때는 계획가처럼 행동하고 불확실성이 아주 높을 때는 적응가처럼 행동하는 거죠. 효과 창출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브리콜라주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아, 이게 없어서 안 돼 라고 탓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해결책을 만들까 고민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 쓰는 전략,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창업가의 생존율이 처음부터 모든 걸 걸고 시작하는 창업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역설적으로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준 셈이죠. 자, 지금까지 기업가의 외적인 행동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내면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인 연료는 대체 뭘까요? 경험은 분명히 큰 자산이죠. 시장도 알고 고객도 아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우리를 지식의 복도라는 곳에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에 갇혀서 새로운 길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역량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조건 높다고만 해서 좋은 걸까요? 연구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은 약 90% 정도의 자신감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일을 시작할 만큼 충분히 자신감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정도로 자만하지는 않는 바로 그 최적의 상태인 거죠.
그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이걸 장애물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한테 이 두려움은 오히려 위협에 맞서서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노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심리의 조각들을 하나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하나의 정해진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해가는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게 괜찮을지 평가하는 준비기,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세우는 실행기, 마지막으로 성장을 관리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성장기. 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행동과 심리 상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팅이에요. 최소한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피드백을 직접 받아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방향을 아주 빠르게 수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행동과 학습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행동지향적인 훈량을 받은 창업가 그룹은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익이 평균 30%나 더 높았습니다. 무려 30%요. 이건 기업가적인 사고방식이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고 또 실제 결과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오늘 내용의 핵심 결론입니다. 위대한 기업가가 있어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업가적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그 여정 자체가 평범한 사람을 진짜 기업가로 만들어갑니다. 기술이나 사고방식, 심지어 열정까지도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가 정신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